두 분 더 모셨는데요. 장혜선 전 조선중앙방송 기자, 송지연 전 북한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은이 지금 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양이에요. 예? 장성택 트라우마를 뭐 지우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고 그 김정은이라기보다 김정은의 그 가풍이 예.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아하. 김일성 때부터 67년 오이오 교시가 나오면서 그 김도만이가 무슨 좀 뭐야 그러니까 좀 봉건 그런 거 좀 내려보냈다 해서 예. 그래서 그 정약용이 그 목민심서 같은 거 그다음에 뭐야 박정희든가 그 저기 뭐야 열하일기 그런 거까지도 다 불에 태워버리고서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걸 무슨 뭐 완전 반동서적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김정은이가 지금 하는 거 보면 확실히 그 가풍이 뭐인가 그런 데 있으면 알릴 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지금 뭐 자라공장도 무슨 뭐 해당화는 다 지워. 예, 그리고 해당화 관도 또 그러다가 뭐 해당화 말 들어간 것만 해도 상당히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린다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그게 참. 근데 우리 장 선생님이 저 김정일이랑 같이 다녔나요? 김일성 종합대학교? 아니 내 지세가 생긴 건 김일성이 김정일이 난 군대 복무를 오래 하다니까. 평일이하고 같이 김평일이 그죠? 평일이하고 저하고 동창이에요. 네. 아 그죠? 아 제가 그 헷갈렸어요. 김평일, 김일성이 동생이죠, 그죠? 예.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지금 말이에요. 해당화 들어가는 거. 이 해당화가 장성택이가 살아 있을 때 그 외국에 해당화라는 식당 이름의 식당 쫙 뿌려가지고 거기서 외화벌이 했다는 건데 그거 다 이름 해당화자만 해자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모양이에요. 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겁니다. 뭐 숱한 뭐 전 세계에 고전에 보면은 그 누구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잠을 못 자다가 병이 걸렸다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은 김정은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일 거예요. 안정적인 기반 없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본인이 또 국무부인 장성택을 사형시켰는데 그 잔재가 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죄책감,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아마 밤낮으로 누를 겁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판문점 인근에까지 지뢰를 뿌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그 북한의 이제 제일 높은 층에는 기득권들이 북한의 이제 김정은을 따르지 않고 이제 배반하는 사실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태영호도 결국은 북한에 그만큼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큰 이제 북한에서 크게 치는 그런 이제 대사관에서 10년간 이제 복무를 한 거 아닙니까? 원래 3년이면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의 두려움과 김정은 때문에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뭔가 안정감이 없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넘어오는 판인데 국경 연선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특히 이제 그 우리 이제 전초선이라고 하는 민경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특히 삐라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 노출돼서 언제 어느 순간에 변해서 총뿌리를 들고 자기한테 겨눌지 또 혹시 이제 남쪽으로 튈지 그걸 이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뢰를 매설하고 이제 좀 더 이제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치는 거죠. 근데 우리 장 선생님이 과거 기자 시절에 판문점 취재 나가신 적 있으세요? 몇 번 나갔어요. 몇 번 나가셨죠? 네. 자, 그런데 원래 이 판문점 쪽으로는 지뢰를 이렇게 북이든 남이든 이게 매설하면 안 되는 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당연하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들은 데 의하면 북한에서는 원래는 남쪽에서 간첩이 들어온다고서 지뢰를 못했댔어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 군인이 그러니까 탈북한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북한 군인이 그 남쪽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서 지금 거기다 지뢰를 묶거든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게 그 전에도 사실 북에서를 통해서 현역 군인들 넘어온 게 좀 적적히 많습니다. 그 주성일이라든가 그 친구도 미국 그 대통령이 오는 날에 어떻게 그날 또 민발로 넘어와서 그랬던 것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는 안찬일 박사도 아마 그쪽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찬일 박사님. 예. 그래서 아무튼 여름에 그쪽으로 넘어왔어요. 안찬일 박사님은요, 저랑 대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이 대학 동창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일단 정전협정에 의하면 이제 53년도에 체결이 됐었는데 정전협정에 의하면 뭐 군사 분계선 설정하고 일정 뒤로 후퇴한 후에 그 안에 무력적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뢰를 설치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와서 특히 판문점 거기에서는 지뢰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지뢰를 설치하는 게 뭐 남해에서 북 올라오는 것도 막지만 내려가는 것도 막는 거거든요. 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 당성이 좋다 그럽니까? 절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강, 우리 유명한 저 돌아오지 그렇죠. 않는 다리 저기에 지뢰를 매설하는 그게 목격이 되어서 유엔사가 지금 항의를 한 상황인데 예. 저기를 설치했다는 건 결국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당성이 좋은 사람들도 태영호공사 지금 가는 거 보니까 얘들도 좀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를 설치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탈북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거라 보입니다. 근데요, 이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북한의 청소년들도 중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북한은 망했, 이거 북한이 아니라 조선은 망했다 할 겁니다 아마. 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도 이제 북한에 살 때 예. 저희가 계속 정전이 되고 아니 중국 쪽에서는 두만강 하나 건너서 중국 쪽에는 맨날 반짝반짝거리고 폭죽 쏘고 막 이렇게 차들이 길에 쉴 새 없이 다니고 하니까 솔직히 은근히 부러웠죠. 입으로 내뱉진 못했지만. 그러면서 야, 우린 왜 자꾸 정전되지? 저긴 왜 저렇게 반짝반짝한 세상이지? 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동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마당에 나가면 정말 이제 막 그 자본주의 시장처럼 그 이제 신흥 세력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와 반면에 고추 팔과 한 끼 한 끼를 이제 끼니 애우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탄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세상 하면 북한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 개 같은 인생 저쪽에 가서 강 하나 넘어가가지고 저쪽에 가 살면 좋겠다 이런 말은 그냥 농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개를 비하는 건 남북한이. 하나만 얘기하면 예.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급에서는 남한이 되게 잘 산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기자시고 뭐. 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료통신이나 참고통신 이런 거 보기만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선 야 남조선 이렇게 발전하는데 북한은 이게 도대체 어쩌려고 그런가 망하긴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때는 그 일반 백성들 일반 인민들은 아예 그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와서는 북경 연안에 있는 그 청소년들까지도 북한이 다 망했다면서 얘기를 하는 정도로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상제 교육을 시킨다. 효과가 있을까요? 사상교육을 시키면 억지로 할 수 없이 암기하고 앉아 문답식하고 있겠지, 이게 하긴 거기에. 하는데 앉아 있겠죠. 네. 속으로는 딴 생각합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가서 반찬을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잡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압박을 가해서 이걸 암기하기 전에는 저녁 몇 시까지 퇴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교육 학습, 교시 암송하기, 말씀 발취해가지고 사람들을 달달 볶습니다. 네. 저거를 암만 교육을 해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CD하고 DVD를 장마당 가서 사보고 그걸 막 듣는 젊은이를 왜 막 씁니까? 암기는 하는 척하지만 그런 어떤 한국 드라마라든지 다른 어떤 서양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다는 거는 겉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그 속내라든지 이걸 그렇죠. 통제하는 거는 결국 어렵지 않을까 근데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몸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거를 예전부터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